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앞에 거울도 있고 정말 예쁘죠. 그런데 저는 제목만 보고 그냥 샀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황석지음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분도 있구나. 이 책이 워낙에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이러고 샀는데 안에를 딱 보니까 닉네임이 브라운스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브라운스톤님은 제가 최근에 또 리뷰를 했던 책의 저자기도 하고 이분은 그 네이버 카페 부동산에서 우석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이분 글을 제가 요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고 있어요. 되게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요즘은 철학, 뭐 심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글을 올리시는데 역사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그쪽에 좀 약해요. 그래서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책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45억 원까지 재산을 불렸다가 망했다가 다시 50억으로 재산을 늘린 그 경험을 담은 책이고요. 이 책은 나온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읽으면서 정말 정말 감탄했어요.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분의 돈이 대단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너무 대단했어요. 그래서 많이 담고 싶고 배우고 싶고 제가 지난번 이분 저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나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만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이렇게 대화가 안 될 것 같은 그 정도로 굉장히 수준 있고 정말 지혜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는 생각이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으려면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어쨌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시기를 추천을 하고요. 혹시 영상을 볼 시간이 없다 그럼 이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좋아. 너무 감동.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책입니다. 월세 20만원짜리 사글세 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재테크로 결혼 9년 만에 500만원 재산은 45억 원까지 불어났다. 그 승승장구 속에서는 나는 마치 재테크 도사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상하게도 재테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분명히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도 뚜껑을 열어보면 번번 실패였다. 자, 그래서 돈을 이제 잃고 뭘 실패했고 뭘 잘못했는지를 꼼꼼히 분석한 다음에 다시 재테크를 정비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재테크 행동 원칙으로 나의 재산은 다시 50억으로 늘었다. 처음 45억 원은요, 어느 정도 운이 받쳐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50억은 수업료를 물어가면서 배운 실전 지식이다라고 해요. 이 책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것이 돈은 운이 좋거나 부모를 잘 만나거나 해야 생기는 게 아니라 순전히 경험과 학습의 산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것. 학교 다닐 때 1등을 할 만큼 머리가 좋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고 사업가가 아닌 월급쟁이 생활만으로도 노력하며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접었던 부분을 많이 폈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너무 리뷰가 길어질 것 같아 폈습니다. 처음에 저축을 하게 된 계기가 있대요. 생활비를 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 못할 거란 두려움, 충분한 돈이 없을 거라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일터를 나갔고요.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처럼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다.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만 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재테크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저도 일하기 싫고 애는 셋이고 이 애들을 잘 키울 수 없을 거라는 돈에 대한 불안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저축을 처음 했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분이 단체 행동, 집단 체조, 줄 서는 것 이런 거 너무 싫어했대요. 규율과 행동. 그래서 자유롭게 있고 싶었고 대학 시절에는 땡땡이 치고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 보는 거 그런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자유롭고 싶었대요. 근데 많은 부자분들이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막 놀고 싶어하고 어떤 규율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와, 너는 부자 되려고 하나 보다. 우리 브라운스톤님, 황성님께서는 이렇게 했는데 너도 비슷하구나 라고 얘기해 주세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도 큰 인물 되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모범생은 그렇지가 않죠. 모범생의 기준은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분은요, 은행 예금으로 돈을 벌지 않았다고 해요. 돈은 위험자산인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서 다 벌었다. 은행이란 아파트 청약 예금을 들고 투자할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 자금을 빌리는 곳으로 이용했을 뿐이다. 자, 용기를 내서 투자 손실의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여러분도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재테크에서는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종잣돈 모으는 철칙은 번 것보다 적게 쓰는 것이다. 그러나 최선은 아예 안 쓰는 방법이다. 여기 종잣돈 모은 방법까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진짜. 근데 막 혀를 내두르게 돈을 아끼셨습니다. 자, 절약 추천 도서는 1일 1잔 돈 습관과 함께. 최근에 나온 책이죠. 이 책이 초보자한테 좋아요. 기본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필자가 재테크 책 이외에 경제학 책과 철학 책을 틈틈이 읽은 이유는 인간을 알기 위해서였다. 재테크도 인간의 행동이므로 인간을 이해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인간의 경제 행동을 다루는 경제학과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철학은 필자의 재테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막 찰스 다윈, 탈레스, 프로이트, 로버트 실러, 소크라테스 막 다 나와요. 철학자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책을 다 봐야지 투자도 잘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알아야 된다. 심리학 같은 거 정말 중요하죠. 제가 그래서 최대한 골고루 리뷰하는 이유가 그거에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공부를 하는 중이니까 완전하진 않죠. 부동산의 종목별 투자 수익률 순위도 공급을 제한하는 독점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독점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휴대전화,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있죠? 반도체도 독점이 있고요. 부자는요, 독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땅,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순으로 독점이 되어 있대요. 이 중에서 나는 내 집 마련을 먼저 하라고 권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집은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사업이든 주식이든 돈을 번 사람은 결국에 더 좋은 자기 집을 사게 되어 있다. 주식해서 많이 벌었다. CF를 찍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집을 좋은 걸 사더라고요. 그죠? 로또가 됐다. 집을 바꿉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은 그럼 어떤 걸 사야 돈을 버는가? 일단 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라 라고 얘기해요. 시장 독점, 기술력 독점을 가져서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기업. 나는 IMF 사태 이후 경쟁사인 혜태가 망해서 갑자기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롯데칠성과 내국인 독점 카지노 주식인 강원랜드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았다. 나는 독점적 지위를 갖춘 종목에 투자했을 때 마음도 편했고 이익도 얻었다. 경쟁을 하지 않고 아주 그냥 시장 점유율 높은 분야를 했다고 합니다. 1등을 하자라는 얘기죠. 재테크 성공법.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해야 한다. 적들이 자신보다 강하면 싸우지 말고 자신보다 약하면 싸워야 한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카지노를 하는 대신에 차라리 카지노 주식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적보다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발품도 팔고 모의 투자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해보면 좋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전 경험이긴 하지만요. 돈이 이제 충분하지 않으면 가짜로라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당장 편한 것을 찾는 쾌락 본능을 억제했다. 편하고 좋은 새 아파트를 놔두고 일부러 좁고 낡은 재건축 아파트에서 살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나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안주하고 싶은 본능을 극복하려 노력했다. 그래서 결혼 15년 동안에 10번 이상 이사했다. 진짜 여러분, 강남 부자라든가 제가 만난 이렇게 좋은 집 사시는 분들 보면 이사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분양만 여러 번 받았다. 나는 막 1가구 2주택으로 막 계속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막 갈아타게 해서 이렇게 사시는 분도 많아요. 굳이 투자가 꼭 아니더라도 이사만 많이 가도 부자가 된다. 공감합니다.
저는 결혼 13년 동안 6번 이사를 했어요. 적지 않죠.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한 꼴이니까요. 나는 무엇보다 손실에 대한 공포감을 극복하려 노력했다. 부자가 되려면 내 안의 부자를 깨워야 한다. 부자를 깨우는 법. 저축과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 제가 저축은 성공했는데 다이어트는 참 어려웠어요. 물론 요즘 하고 있지만 여기에 정말 과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요. 저축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허구한 날 빈둥거리며 돈을 흥청망청 써버린대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보면 재벌 원신의 후예라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고기를 저장한 냉장고가 없었대요. 그래서 구석기는 고기, 즉 재산을 먹어가지고 몸 안의 지방으로 저장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저축의 개념으로 보시더라고요. 지방은 곧 재산이며 이것이 빨리 줄어드는 것을 염려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빈둥거리며 게으름을 피웠다고 해요. 왜냐면 살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 밥이 없으면 굶어야 되잖아요. 구석기 시대는. 이게 바로 구석기의 본능이래요. 자, 그러면 임신하면 살찌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계속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하면 살찌는 것도 자연스럽다. 그래서 어쩌면 우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막 돈을 막 쓰고 많이 먹고 이런 거. 투자에서 이런 말 있어요.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이 없다. 이거는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려면 소문나지 않은 잔치집을 찾아라.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고독하게 대중을 따르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혼자 공부하고요. 혼자 부동산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막 소문난다. 특히 아파트 투자 같은 거는 소문을 내버리면 내가 샀어요. 근데 내가 뭐 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전세를 아직 안 났어요. 근데 내가 샀다는 거 소문이 나면 남들이 막 가서 사니까 전세 월세가 안 나가거나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누가 찍어주는 부동산을 가는 게 이래서 위험합니다. 분명히 투자금이 작다고 해서 우르르 갔는데 너무 몰려가니까 전월세도 못 맞추고 집이 텅 비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살 때 힘들죠? 팔 때는 어때요? 팔 때는 다 우르르 파는 거예요. 같이 우르르 사고 우르르 팔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투자는 외롭게 혼자 하는 게 맞아요. 저는 부동산 항상 혼자 갑니다. 예. 가족과 가지 친구나 동료와는 가지 않아요. 처음 살았을 때 집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신혼 시절에 우연히 살던 곳을 중심으로 주변에서 뱅뱅 돌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신혼부부들에게 처음 사는 동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대요. 잘 선택하라고. 왜? 우물안 개구리가 돼요. 대다수 사람들은요.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가장 살기 좋다고 여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집이 안 팔리거나 집값이 떨어지거나 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 살기 좋은데 왜 안 오르지? 왜 우리 집이 살기 좋은데 왜 안 팔리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비싼 데가 더 살기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비싸면 비쌀수록 살기가 좋아요. 저 집을 선택할 때 나는 어디가 살기 좋은지 모르겠다. 이러면 내가 있는 한도에서 가장 비싼 집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잘 모르면. 어떤 분이 일산 갈까요? 분당 갈까요? 했더니 이분이 분당을 가라고 했대요. 그 이유는 영토 본능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강남에 살고 있는 부자들은 영토 본능 때문에 먼 일산보다는 가까운 분당으로 이사 갈 걸로 예측을 했대요. 그래서 1기 신도시 가격이 비슷했는데 분당이 많이 오른 거죠. 이런 것들 진짜. 그래서 강 북쪽보다는 신도시들이 강 남쪽의 집값이 더 비쌉니다. 젊은 날에는 이 영토 본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바닥이 아플 정도로 돌아다니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요. 부동산도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인다. 부동산의 변화를 읽고 정확히 판단하려면 여러 곳을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요즘은요, 어린 젊은 친구들이 신용불량자라던가 저축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어린 시절에 고통을 견디는 인내력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대요. 요즘 엄마들은 자식 기죽일까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아이가 왕이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도무지 기다릴 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허구한 날 즉시 다 갖다 바쳐 키워진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통제할 줄 알겠는가. 쾌락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쾌락, 기쁘고 즐겁고 맛있고 배부르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돈이 없어서 아이한테 충분히 못 해주고 뭐 사달라고 하는 것들을 장난감이고 뭐 못 해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결핍. 부와 멋진 몸매는요, 결국 자신의 쾌락 본능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자는 포도주 창고에 살아도 술에 취하지 않는다. 부자는 빵집을 해도 살이 찌지 않는다. 결국 부자는 쾌락 본능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진짜 부자들이 날씬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자기 절제력이 뛰어난 거죠. 제가 사실은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걸 하면서 저의 어떤 본능을 많이 조절하면서 저를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깨달음이 많아요. 돈을 정말 제가 모으고 투자를 했을 때만큼이나 다이어트에서 저에 대한 깨달음 이런 느끼는 게 엄청 많아요. 정말 또 다른 세계입니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달라요. 그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는 되고 싶어 하지만 고생하는 건 싫어한다. 그리고 고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부자가 되는 걸 방해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젊은 부부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들처럼 먹고 싶은 거 다 입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놀 거 다 놀고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에 집 장만하기 전에는 자동차 살 생각 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유치원생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남자들은 차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느 날 자기들끼리 야 너는 크면 무슨 차 살 거야? 뭐 벤츠, 아우디 막 이러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는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지고 감가상각이 일어나서 버려야 된다 결국에는. 집은 시간이 지나면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집을 먼저 사라.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막 놀다가 둘째가 또 아우디 얘기를 막 했더니 나는 돈을 많이 벌면 아우디를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첫째가 안 돼. 집부터 사야지. 차부터 사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첫째 아이가 8살 때 저에게 이 말을 했어요. 엄마 집을 사는 건 무조건 이익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무조건 이익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실컷 쓰고 이렇게 먹고 자고 실컷 쓰고 제값을 받을 수 있잖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가격이 올라야만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 눈에는 다른 물건들을 샀다가 팔 수가 없는데 뭐 장난감 이런 거 헐값으로 팔아야 되는데 집은 그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익이라는 거예요. 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배운 걸 전해주면 정말 좋겠죠. 조급하게 부자 되려고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빚을 낸 돈은 겁먹은 돈이다. 자, 제가 이 겁먹은 돈이란 단어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돈에 용기 있는 돈과 겁이 있는 돈이 있구나. 와, 감정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자, 겁먹은 돈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대요. 빚내서 투자하는 건 핸들에 칼을 꽂고 시속 150km로 달리는 것과 같다. 사고가 나면 가슴에 구멍이 난다. 아직도 사고가 안 난 건 단지 운이 좋아서일 뿐이다. 언젠가 한 번은 당하게 되어 있다. 자, 빚을 내야 하는 경우는요, 집을 사는 경우래요. 왜냐면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언제 모아서 사요. 자, 집을 사는 경우라도 대출금은 매달 갚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매월 수입의 3분의 1 이내로 하는 게 안전하다. 그러니까 저축을 빨리 해서 종잣돈을 모으고 이렇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급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위험하다. 빚을 내서 투자하면요, 하락했을 때 버티질 못해요. 이렇게 술렁출렁 할 때 막 마이너스가 보이니까. 적금 통장은요, 비과세 금융 상품과 청약 통장만 제대로 알고 나머지는 몰라도 된다. 이거는 복잡한 거 하지 마세요. 요즘 파생 상품 가지고 말 많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나 1억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돈 관리를 따로 하는 맞벌이 부부는 결코 돈을 모으지 못한다. 자, 통장을 합치고요, 적금 통장에 바로 자동이체를 하라고 합니다.
쓸 돈 다 쓰고 저축한다는 식으로는 백날 해봐야 절대 종잣돈 만들 수 없다. 자, 둘째는요, 가계부를 쓰라고 합니다. 가계부를 쓰다 보면 돈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보인다. 가계부가 종잣돈을 모으는 비결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가계부, 내 집 마련 가계부. 제가 이거 발간한 거고요. 저는 2013년도 슈퍼짠 선발대회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짠돌이 카페라는 75만 명 카페에서 제가 절약을 하다가 대회에 나가 상을 탔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절약 관련 책도 굉장히 많이 냈고요. 가계부 되게 중요해요. 가계부 뭐 쓴다고 돈이 모이겠어? 한번 해보세요. 다릅니다. 내 집 마련 가계부는 다릅니다. 자, 그리고 빚내서 장식품, 가전제품, 자동차를 사지 말라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쓰레기 잡동사니에 불과하다. 빚이 있으면 빚을 먼저 갚아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요, 실제로 부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의외로 수수한 옷을 입고 다닌대요. 작업복, 트레이닝복, 낡은 바바리 코트, 랜드로버, 운동화 등이 내가 기억하는 부자의 복장이다. 반짝이는 구두와 화려한 넥타이를 맨 멋쟁이는 오히려 개털이 많았다. 내가 아는 구씨, L그룹의 오너 일가래요. LG 같네요. 그런 구씨가 한 번은 점심을 사겠다고 해서 내심 기대를 했는데 7,000원짜리 사천탕면 한 그릇 사줬대요. 수백억을 가진 K 회장의 손님 접대 식사는 언제나 설렁탕 한 그릇이다. 제가 성선아 기자님이 하는 그 빌딩 부자들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정말 빌딩 소유하신 소유주분들 모임에 간 적이 있는데, 어머, 티가 안 나. 럭셔리하게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냥 지나가는 그냥 행인같이 다들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명동에서 1차로 파스타를 먹고 2차로는 회랑 소주 그냥 먹었어요. 그런 것처럼 부자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럭셔리하게 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혹시 지금 가난하신, 힘드신 분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이거를 남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부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라고 돌리면요,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남의 탓으로 돌려요. 지금의 가난이 내 잘못이 아니고 남 탓이라면 내가 노력할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누구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라고 자신을 비참한 희생자로 만들어버린다 라고 합니다. 와, 이게 완전 심리학에 나오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나를 희생자로 만드는 거죠. 그럼 나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희생자는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열정도 없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질투하는 대신에 칭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자신을 위해서 남의 성공을 칭찬한다. 아이 앞에서요, 부자를 욕하는 부모는 안타깝대요. 그런 행동이 부모가 자식을 가난하도록 세뇌시킨다라고 합니다. 에이 투기꾼, 에이 나쁜 놈. 계속 언론 보면서 얘기하면. 물론 나쁜 놈도 있고 투기꾼도 있어요. 근데 처벌을 받겠죠, 잘못한 사람들은. 근데 너무 부자를 욕하고 부자 친척 보고 인색하다, 부자를 욕하면은 부자는 인색해, 부자는 범죄자야, 이렇게 나쁜 맥락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나 카페의 이름을 선한 부자 프로젝트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도 예전에 나쁜 부자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나쁜 부자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뭘 하냐면 선한 가난뱅이를 자꾸 택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가난하다가 돼요. 상관없거든요, 착한 거랑 가난한 거랑. 저는 그래서 선한 부자가 돼보면 어떨까? 선한 부자 너무 좋잖아요.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부자 프로젝트, 선하기도 하고 돈도 많은 것을 함께 해나가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선한 부자 프로젝트에서 절약과 재테크 함께 하세요. 부동산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금리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향후 금리 전망을 잘 할 수 있다면 부동산으로 돈 벌기는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부동산을 처음에 이제 투자를 공부했을 때 금리를 공부했습니다. 금리의 역습이라는 염상훈 작가님 책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그리고 최진기 선생님의 경제책들도 많이 봤고요. 모르는 거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랬어요.
제가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저의 저서에 이렇게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를 이 페이지에 썼습니다. 보이시나요? 금리가 반토막이 날수록 부동산은 2배가 오른다라는 원리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외우셔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진리입니다. 근데 이런 금리에 따른 부동산 가격을 알 수 없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믿어도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조금 공부하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금리의 향방은 지금 뭐 미국 금리 같은 것도 볼 수 있겠고 경제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에 따라서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남이 금리 오른다고 했다고 뭐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공무원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살아라. 아파트를 살 때 부자나 공무원이 많이 사는 지역에 사두는 게 좋다. 강남도 처음에 공무원들이 이주해서 좋은 학교와 편의시설을 만들어 오늘날의 강남이 되었다. 요즘 대전이 뜨고 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내려와서 살겠다는 공약 때문이었다. 몇 해 전에도 대전이 전국에서 상승률 1위였던 적이 있다. 제가 대전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부청사 옆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청사 주변에는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전 잘 알죠. 처음에는요, 청사에 사람들이 안 내려왔어요. 대전 시골이라고. 서울 사람들 안 내려왔습니다. 차가 몇 년을 왔다 갔다 했어요, 버스가. 세종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저 지금 세종시에 살고 있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는 지역은 진짜 좋아요. 정말 편안해요. 모든 것들이. 교육열도 좋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또 투자 측면에서 IMF랑 금융위기가 왔을 때 아무 상관없는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실업률에 변동이 없어요. 왜? 직업이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이분들은 나중에 연금을 받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게 살아요. 세종시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실은 이런 맥락을 보고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살아라는 얘기는 제가 거의 재테크 책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특이합니다. 네. 주식 투자에서 이기는 방법. 많은 분들 주식 투자하시죠. 우리가 소액으로 부동산을 할 수는 없지만 주식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존재합니다. 향후 장세를 전망하는 게 아니라 기업 분석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해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다. 타이밍 예측보다는 입지 분석이 더 중요하다. 제가 이제 부동산 스터디라는 카페에 이분이 올리신 글들을 거의 다 읽어보았는데요. 이분이 항상 이런 입지를 많이 얘기하시죠. 개별적으로 달라요. 어떤 게 오르기도 하고 어떤 거 안 오르기도 하고. 뭐 강남이 오른다고 해서 뭐 수도권이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에 좋은 아파트가 오른다고 해서 싼 아파트가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입지 분석과 개별 예측이 중요하겠죠. 자, 내 안에 잠든 부자를 깨우는 8가지 도구라고 여기에 자세하게 뒤로 갈수록 핵심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자꾸 쓰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겪게 될지도 모를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생각하라. 지출을 고통과 연결시켜라. 그러면 지출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와, 저는 그 비싼 주거비를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낡고 물이 새는 재개발 빌라에 4년 이상 살았어요. 그때 아주 싼 재개발 빌라에 전세로 살면서 뭘 봤냐면 돈이 없어서 헌금을 내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밥을 먹는 분들, 그리고 반찬이 남으면 막 싸가시는 분들, 노인분들 많이 봤고요. 공짜빵을 얻기 위해서 정말 멀리서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지역에는 고물상이 2개나 있었어요. 그 고물상 덕분에 많은 노인분들이 수시로 종이를 주워가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돈이 없으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틀림없이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자, 그리고요. 하고 싶은 행동, 꼭 해야 하는 일들은 즐거움과 연결을 시키래요. 자, 돈을 모았어요. 자, 돈을 모으는 게 하고 싶은 행동이죠. 통장 잔액의 합계를 맨날 냈습니다. 수시로. 기분이 우울할 때마다 모든 통장, 내가 가진 부동산, 뭐 달러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거 다 해서 현재 평가 금액이 얼마인지 해서 쭉 해서 합계. 뭐 지난달보다 얼마가 늘었는지. 이런 걸 하면 기쁘죠. 그리고 올해, 이번 달에 내 목표만큼 저축을 했을 때 외식을 한다든가. 그렇게
나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는 고통을 주고요. 반면에 바람직한 행동에는 즐거움을 연결시킨다면 우리의 본능을 극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가계부쓰기 또 강조하고 있어요. 기록이 행동을 변화시킨다. 제가 완전 공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가계부를 쓰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다. 가계부를 쓰는 자체만으로 당신은 소비를 줄이고 지출을 늘릴 수 있다. 제가 쓴 내 집 마련 가계부는요, 내 집 마련 욕구가 들어가도록 그런 부동산 관련 섹션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제가 넣어놨어요. 그냥 가계부가 아니라 내 집 마련 욕구까지 같이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그런 것도 경제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칸들이 있습니다. 완전 제가 추천해요. 인간은요, 신에게 기도함으로써 열등감, 패배감, 죄의식,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정말 많아요. 투자를 망하기도 하고요.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하고요. 직업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누가 아프기도 합니다. 내가 아프기도 해요. 잠재의식을 활용해서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붙잡을 데가 없으면 우리가 힘들 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힘들 때 신을 붙잡지 못했어요. 원망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줘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신이 있는 거 맞아요? 너 있어? 너 무슨 일 똑바로 하는 거야 지금?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약하게 힘들면 막 기도하죠.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좀 제발 좀 해주세요. 왜?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삶에서. 신의 힘을 간구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 뒤에 돈복을 부르는 맞춤 처방 10가지. 요런 지금 챕터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다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 뒤로 갈수록 막 있어, 이 책은. 그래서 제가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에서 빚을 갚는 법, 월급이 적은 사람이 저축을 하는 법, 내 집 마련 타이밍 놓쳐 속상한 사람들, 이런 케이스가 10가지가 뒤에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돈복을 부르는 방법은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진짜 좋은 책, 그리고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책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